이러니까 저는 스택스 생태계에 유동성이 안 받쳐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택스 생태계에 좀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대주는 점주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부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총 발행량을 건드려서 해결하려고 할지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가장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막 그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한 80 해소가 됐는데 그 반감이 왜 해소가 됐느냐, 바로 스택스 코어 개발자들과 스택스 한국 커뮤니티가 진행한 이 AMA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AMA 글을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최근 스택스 커뮤니티에 매우 뜨거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SIP031 제안서라는 겁니다. 스택스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D앱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다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발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는 연 3%대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연 5.7%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는 코인으로 스택스 토크노믹스를 개편하자라는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 스택스의 총 공급량이 변화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매우 뜨거웠고 저도 처음에는 이 제안을 찬성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최대 공급량을 건드린다는 것은 꽤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 한국 커뮤니티에서 SIP031에 대한 의견을 히로의 CEO인 알렉스 밀러, 스택스 공동 창립자인 무닙 왈리, 스택스 아시아 재단 카일, 스택스 재단 이사인 미첼과 직접 커뮤니티 AMA를 개최하고 커뮤니티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찬성으로 돌아선 편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토요일날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먼저 1편은 이 SIP031이 제안된 배경에 대한 영상이 될 거고, 2편은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발행량 늘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스택스 홀더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한 스택스 코어 기여자들의 대답을 다루는 콘텐츠를 게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P031 스택스 기금 설립 및 스택스 경제 모델 변경 제안 건입니다. 스택스는 이제 기술 개발은 거의 다 완료했고 성과 중심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서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 그러니까 스택스 총 발행량을 늘려서 스택스를 다른 주요 프로젝트, 여기서 글을 읽다 보면 스택스를 탑 10 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본격적인 경쟁력 갖춘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용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택스 기금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금 스택스 기반 단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트러스트 머신, 히로, 스택스 파운데이션,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 스택스 아시안 재단 등등. 스택스가 워낙 탈중앙화를 추구해온 프로젝트고 또 SEC의 빡빡한 규정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흩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조직들을 스택스 인도우먼트, 스택스 기금이라는 조직 아래 개편하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조직은 앞으로 스택스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사용자 및 개발자 중심 인센티브, 추가 개발, 보안, 마케팅, 유동성 공급, 사업 개발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자본과 구조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스택스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택스 생태계는 효과적인 확장을 제한하는 여러 구조적,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사 대비 자금이 부족합니다. 스택스는 6년 전 약 8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SBTC 출시, 비트코인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택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출시와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로 인한 비트코인 생태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50개 프로젝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를 수행해냈습니다. 확실히 스택스는 개발 중심의 프로젝트고, 특히나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몸값이 훨씬 더 비싼데도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자금 조달을 덜 받았음에도 열심히 개발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보여요. 두 번째로 스택스 재단, 히로 등등 너무 생태계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중복된 업무가 발생하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직들은 모두 SEC의 적격 판매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었다면 회계팀도 한 명, 인사팀도 한 명, 필수 법률 지원도 한 명, 이렇게 한 명씩만 있으면 될 일을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조직마다 맨날 보고서도 새로 써야 되고 회계감사도 따로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너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지출이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조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새로운 영역, 특히 뭐 마케팅이나 직접 밈코인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그런 영역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에도 나와 있죠.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규제 준수를 하면서 성장 동력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을 하고 있다. 또한 저도 이걸 스택스의 오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스택스는 토큰이 나온 지 오래됐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자들이나 신규 유저들한테 퍼줄 자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수이 같은 경우는 수이 디파이에 예치만 하면은 뭐 80%의 이자율을 줬다던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스택스는 프로젝트가 오래됐다 보니 그러한 자본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옛날 토크노믹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열심히 신규 디앱을 내놔도 이걸 유저들이 사용할 인센티브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저 없는 생태계에 개발자들이 왜 새로 들어오고, 심지어 꼭 참고 개발하려고 해도 다른 생태계 가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유동성도 빵빵하게 넣어주는데 이런 지원도 받기 어렵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개발자들을 끌어당길 요인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스택스 재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SIP는 생태계 운영을 효율화하고 충분한 자본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핵심은 이거예요. 스택스 기금이라는 단체가 조성될 거예요. 처음에 토큰 1억 개를 찍고요. 그 이후에 기존 스택스에 예상되었던 인플레이션 양을 3.5%에서 5.7%로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증가된 물량들은 트레저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트레저리는 생태계를 위한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보안, 성성 공급,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기금 아래 운영 체계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통해서 자본 효율성을 실현하고,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여기부터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일주일 전쯤 스택스 로드맵이라는 페이지가 공개됐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지, 뭐 SBTC 리스팅도 하고 SIP 10 토큰 거래소에 리스팅 되게도 돕고, 유동성도 놓고, 1티어 브릿지 놓고, 1티어 스테이블 코인도 갖고 오고, 이렇게 앞으로 수많은 걸 해나갈 거라는 이 백서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길고 많아서 여러분들도 스택스를 장기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택스 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발행되는 토큰으로 앞으로 스택스 로드맵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택스 핵심 개발도 계속하고요. SBTC 프로토콜이나 스택스의 가치 제고도 실현할 거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SIP031 제안을 통해 신규로 마련된 트레저리 재원을 가지고 이 돈을 통해 개발자도 지원하고 생태계의 유동성도 공급하고 유저 일드로도 스택스를 지급해서 이를 통해 스택스 프로토콜의 사용량도 늘리고 스택스의 수요도 증가시켜서 다시 트레저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새롭게 발행한 자금을 잘 활용해서 생태계가 성장하게끔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너네 돈 그냥 찍어내는 거 아니냐? 무슨 근거로 3억 개, 4억 개, 1억 개는 초기 발행 이렇게 하는 거냐? 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논의됐던 토코노믹스 관련 글들, SBTC 개발 계획, 그리고 왜 하필 이러한 토코노믹스를 선정하게 됐는지, 외부 기관에 자문을 요청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받아서 스택스에 가장 적합한 토크노믹스 모델은 뭔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안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추가로 발행된 토큰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지를 보기 전에 정확하게 얼마를 발행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억 개의 스택스가 일회용으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생성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억 개의 스택스가 일회성으로 발행됩니다. 이 돈은 스택스 기금에서 운영하되 공개 시장에는 유통되지 않아요. 얼마 전 AMA에 따르면 최소 1년 동안 이 1억 스택스는 유통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5년 동안 스택스 인플레이션을 3.52%에서 5.75%로 성장시켜서 이렇게 늘어난 분량들은 매 블록이 발행될 때마다 트레저리로 스택스가 자동으로 가게끔 생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스택스 재단, 히로, 무니발리, 아시아 재단,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 등 스택스 기반의 조직들이 갖고 있던 유휴 STX를 모으는 것, 그게 한 2,500만 스택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로에서 얻은 스택스를 통해서 스택스 기금이 운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 토커노믹스는 아까 보여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스택스 예상 가치를 분석한 결과로 제안되는 SIP이고요. 또 스택스 보유자들에 대한 단기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락업과 같은 장치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택스에는 왜 신규 트레저리가 필요한가? 스택스는 이제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경제 활성화라는 미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추가 자본은 생태계를 동일 분야의 경쟁사 및 파트너 생태계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조성된 트레저리로 인해 스택스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른 생태계 예를 들어봅시다. 수이도 디파이 생태계 지원을 위한 5천만 달러 이상의 생태계 펀드를 발표한 이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아발란체도 1억 8천만 달러의 디파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성장했고, 니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토크노믹스들은 이제 신규로 개발되는 토큰들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토크노믹스인데 스택스는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생태계 내부 유저도 그렇고 외부 유저도 그렇고 스택스가 뭘 줘야 신규 유저들도 들어오고 체인도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필요성은 동의했다고 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0개 가상자산 생태계는 대부분 연간 인플레이션이 10% 수준인데요. 스택스는 5%대로 그래도 다른 생태계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먼저 SIP 통과 직후 발행되는 첫 1억 개의 스택스는 락업 상태로 발행돼서 매월 24분의 1씩 연락되고요. 그리고 이 연락이 풀린 토큰들 또한 공개 시장에 출시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2개월에서 3년까지 락업 조건을 통해서 OTC 및 프라이빗 딜을 통해 판매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스택스는 앞으로 2년 동안 OTC를 통해서 팔릴 거고, 이렇게 팔아서 얻은 USD는 초기 운영 자본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1억 개 외에 3억 개의 스택스가 60개월에 거쳐서 추가로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찍힐 때마다 첫 1년 동안은 블록당 475 스택스가 트레저리로, 2년 차에는 1140개, 3년 차에는 1700개, 이런 식으로 총 60개월에 거쳐서 3억 스택스가 발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들은 트레저리 주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소는 공개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5년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5.75%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년 차의 발행이 끝나면 스택스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트레저리는 결국 어쨌든 스택스를 매도하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택스를 매도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에 스택스, 비트코인, USD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택스 기금의 최고 투자 책임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투자 책임자를 필두로 이 자금들이 굴러가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트플로우에 얼마를 예치해서 수수료를 확보하고 그 수수료를 뭐 다시 개발이나 스택스 빌더 지원에 사용한다던가, 비슷하게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랑 같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본을 발행해서 다 써버리겠다가 아니라 이 자본을 구축한 다음에 이 자본을 계속 굴려서 운영비도 빼고 개발비도 쓰고, 이 돈으로 우리 디앱들 지원해서 우리 디앱들이 유동성도 확보하게 하고 하는 등 이 자본을 장기적으로 굴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스택스 디파이에도 놓고 투자도 좀 하고 하면서요. 이렇게 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간 자금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재무 보고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행한 돈 어떻게 쓸 거냐를 보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행한 돈은 20%는 생태계 성장비 마케팅, 10%는 인건비, 10%는 기술개발 엔지니어링 및 보안, 31%는 네트워크 부트스트랩, 27%는 운영자본, 아까 말한 국민연금 같은 느낌으로 운영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택스 생태계를 위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12%는 스택스 체인 개발, SBTC 개발, 스택스 보안 모델 개선 등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드 감사, 지속적인 바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할 거예요. 코드 감사도 어느 정도 해주고 바운티 프로그램도 재단에서 직접 제공해준다면 개발자들이 원래는 자기가 썼어야 될 비용들을 재단에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자들도 훨씬 더 비용을 덜 쓰고 다양한 디앱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생태계는 원래 다 생태계에서 내주는 돈이기는 합니다. 스택스는 이런 자본을 내줄 주체도 없고 상대적으로 자금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SEC 규제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워낙에 조직을 여러 개로 찢어놨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서 이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의무도 없고 또 조직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만큼의 비용을 선뜻 낼 수 있는 주체도 없고 했었죠. 20%는 성장 및 마케팅에 사용됩니다. 스택스 브랜드 성장과 사용자 유입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벤트 전략 확대, 브랜드 마케팅, KOL 협업, 파트너 협업, 개발학습 지원 및 보상 캠페인 등 이전에는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위한 자금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디앱을 마케팅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성장, 선순환, 부트스트랩입니다. 사용자 인센티브, 핵심 통합 및 파트너십을 위한 사업 개발, M&A 등이 있는데요. 마치 수위가 수위 디파이에 예치를 하면 수위를 마구 퍼줬던 것처럼 스택스도 그러한 생태계 유저들을 위한 부트스트랩 자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택스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특히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성장시킬 때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예산을 새로 신설하면 이러한 부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매력을 느낀 개발자들은 더욱 많이 유입될 수 있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코인 업계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대부분을 생태계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 수위처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생태계 디앱에 투자를 원하는 외부 투자자들, VC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수위의 세투스나 아발란체의 트레이더조나 이런 디앱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투자하면 생태계에서 지원해준대? 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이러한 자원을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외부 VC들도 생태계 지원이 얼마나 돼? 를 디앱들한테 투자할 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택스 디앱들은 우리 그런 지원은 사실 별로 없긴 해요 라고 하면은 외부 VC들도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31%의 예산을 신설해서 개발자들이 성장 인센티브가 필요할 때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앱이 더 유저도 많이 유치하고 선순환이 돌아가고 이를 통해서 외부 VC들의 관심을 끌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외에도 이렇게 생태계에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 도구들 있죠. 뭐 1티어 브릿지, 1티어 스테이블 코인, SBTC 상장, 특히 SBTC 상장이 중요해요. SBTC는 SIP10 모델이기 때문에 SBTC가 상장된 거래소는 스택스 토큰들을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에도 오라클 및 노드 제공, 사이너 인센티브 제공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본에서 운영자금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빌더들과 유저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고 해요. 특히 개발자들이나 빌더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는 할 거예요. 보조금이랑 바운티도 많이 챙겨주고 유동성도 빵빵하게 채워주고 마케팅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거래소 상장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생태계 TG를 하려면 토큰 유동성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도 도와줄 것 같고 마케팅이나 교육, 사업 개발, 파트너십, M&A, 기타 등등 스택스 디앱들이 본격적으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니네 기존에 이거 안 하고 뭐 했어? 왜 이제서야 하려고 해?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 이번 제안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기여자들이 스택스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미국에서 스택스가 겪은 규제 대응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SEC 적격 판매를 실시한 최초의 프로젝트가 되면서 약속한 초기 탈중앙화를 위한 조건 설정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러한 약속은 스택스 재단, 히로 등의 조직에 제한을 가했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효율성을 높였으며 때로는 생태계 성장의 중요한 측면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번 SIP는 새로운 기관과 필요한 자본을 확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수년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SEC 규정이 너무 빡세서 이걸 지키느라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다음에 제작할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SEC의 규제 아래 있는 조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 규조를 짠다고 해요.
이 광범위한 스택스 에코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새로 신설된 스택스 기금이라는 애들이 핵심 키를 잡고 갑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토큰을 통해 만들어진 자본 관리를 하고 이 자본을 이 스택스 기금에서 직접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는 50%, 스택스 재단에는 10% 이런 식으로 자본을 매년 예산을 할당하면서 운영이 될 거고, 만약에 돈값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돈을 좀 덜 내려주기도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행 조직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 여기서는 생태계에서 그렇게나 많이 얘기했던 우리는 CMO가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것들을 드디어 이 새로운 조직에서는 할 수 있게 돼요. 기존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도 SEC 때문에 마케팅 담당을 뽑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탈중앙화 속성을 지켜야 하니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조직에서는 사업개발, 파트너십, CMO 채용, 빌더 성장 등등 본격적으로 스택스 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개편하면 그전에는 비효율적으로 쓰였던 자금도 효율적으로 쓰고 지속 가능하게 트레저리도 운영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스택스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더들한테 좋고 사용자들한테도 좋고 핵심 기여자들도 좋고 주요 파트너들도 거래소, 커스터디, 오라클 등등도 좋아할 거고, 일반 스택스 보유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제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빌더나 핵심 코어 기여자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게 있겠죠. 하지만 결국 어쨌든 홀더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야 그래도 결국에 어쨌건 저쨌건 스택스 홀더들은 같이 희석되는 거 아니야? 총 발행량 늘리면 우리 보유분에서 같이 희석돼가지고 찍으니까 가격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먼저 제 입장은 이 스택스 생태계가 유동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를 동감을 하고 있었어요. 벨로도 이번에 개발비 진짜 많이 써서 퍼프덱스 런칭했는데 유동성 풀에 몇만 불밖에 없고, 알렉스도 사실 거래량이 다른 메인덱스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비트플로우나 벨로 풀 적고, 유동성이 적으니까 새로운 디앱들도 TG가 계속 망설여지고 TG 못하고 1년 이상 TG 길어지고, 거래소는 뚫기 어렵고, 거래소는 디앱들이 직접 SIP 토큰 지원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그 돈을 자기네들이 대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다 돈이고, 그런데 투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붙지 못했고 보통 1.5밀, 2.5밀 이 정도 수준이고, 이러니까 저는 스택스 생태계에 유동성이 안 받쳐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택스 생태계에 좀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대주는 점주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부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총 발행량을 건드려서 해결하려고 할지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가장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막 그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한 80 해소가 됐는데, 그 반감이 왜 해소가 됐느냐, 바로 스택스 코어 개발자들과 스택스 한국 커뮤니티가 진행한 이 AMA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AMA 글을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아마 이번 주에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기도 할 텐데,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음성으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엄청 길었어요. 한번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입장은 어느 정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는 반대 60, 찬성 40이다가 지금은 찬성 80, 반대 20 정도 바뀌었거든요. 이 총 공급량을 건드린다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맞는데, 이 뒤에 AMA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저는 해소된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당장 풀리는 스택스 토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초기에 찍은 이렇게 토큰은 시장에 1년간 유통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양은 원래도 3% 나오던 게 5%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잘 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사실 2% 더 찍어내는 것도 스택스 시총 대비로 보면 엄청나게 큰 양이긴 하거든요.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요. 또 적은 양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밸런싱 하면서 이번 제안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어쨌든 찬성 8, 반대 2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이 제안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총 발행량은 일종의 성악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는 이 SIP에 대한 코어 기여자들의 리뷰를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밝히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안은 투표에 붙여지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성급하게 포지션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리는 2편 영상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래소에서 단순하게 스택스를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제한의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스택스에서 온체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